안녕하세요. 일본 유학 전문가 손동가입니다. 오늘은 일본 유학에 관심이 있는 두 학생을 모시고 제가 일본 유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상당히 길어지지만 그래도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은 학생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정보의 유튜브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 학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있는 니시테츠 국제 비즈니스 컬리지를 재학 중인 김선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1년 어학연수를 갔다 온 유동우라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인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좀 심하지만 그래도 일본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학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유학에 많이 관심을 써주시고 일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후배들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이제 그것에 보답을 하고자 일본 유학과 어학연수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일본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네.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일본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또 네. 학부형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아마 또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한 내용들이 다 클리어 돼서 그리고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궁금해한 내용이 뭘까요? 왜 일본 유학일까? 라는 네. 내용이에요. 네. 그럼 우리 선범님 한번 왜 일본 유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하게 일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 유학을 선택을 했는데 우선 먼저 가면은 선진국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배울 수 있고 또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일본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이런 게 아무래도 발달된 나라다 보니까 저는 일본에 만약에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일본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동훈군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유학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유가 회사의 취업률이 무려 98.1%나 된대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하면은 거의 취업을 할 수 있다. 돈벌이가 된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정말 못하겠다. 취업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일본에 한번 가보고 일본에서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전력에 써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취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본 유학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우리 동우군과 우리 선범군 생각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취업이에요. 취업률이 일본에는 굉장히 좋죠. 네. 제가 우리 선봉군 학교 니시테스에 갔는데
게시판에 취업률 100%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어떤 실업률 같은 게 많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결코 이게 해결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과 일본은 어떤 산업 구조가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어떤 그 정책이 많이 본의 아니게 실행이 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일본은 중소기업 맞아요. 발달돼 있죠. 네. 무려 99%가 중소기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대기업 위주다 보니까 거의 글로벌 기업으로 해외에 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대로 일본 자체 내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자체 내에 어떤 그 청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우리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자체 내에서 또 인력을 조달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로 보이지만은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일본하고 네. 한국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무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GDP가 네. 우리나라의 GDP를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80%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그 수혜자들은 80%가 다 안 되고 겨우 한 4%, 약 4% 정도라고 4%.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텀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일본 유학을 가면은 취업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네.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일본 유학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이번에는 동욱이부터. 일본 유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변 곳곳마다 일본 유학 센터가 주변에 다 있기 마련이죠. 특히 일본 유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서류랑 금전 자격이 또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혼자서 그런 걸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학센터에서 직접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봉군.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JLPT는 다 깔고 가야 합니다. 그 JLPT라는 것은 일본어 능력 시험인데 회화 위주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JLPT랑 EJU는 반드시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고민을 해보면서 전문가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자신의 진로에 뭐가 맞는지 또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정보도 많이 습득을 하시고 충분히 다 결정이 되셨으면 전문가와 함께 서류를 구비해서 일본 유학에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일본 유학 그러면 일본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본어가 네. 일본에 그 유학을 가려고 생각했으면 사실 일본어가 중요한데 뭐 일본어를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일본에 있는 일본어 학교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일본어 학교로 어학연수를 가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선봉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좀 번거롭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유학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본 학제는 어떻게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선봉군 대답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학제는 대학교, 단기대학교, 전문학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학교는 단기대학으로 보시면 되고 일본의 전문학교는 기술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이 실습이 90% 그리고 이론은 10%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일본에는 전국에 3,000개에서 많게는 3,500여 개의 학교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훈 학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학제에 대해서는 한국 학교랑 일본 학교랑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저희 한국의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2년제가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의 전문학교는 무려 3년제, 4년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대학만큼의 더 많은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학교도 이제 대학 못지않게 훌륭한 이제 교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문학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일본 학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네. 이제 중학교 3년, 네. 고등학교 3년, 그렇지. 그 다음에 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학원이 있고,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교육 시스템인데, 한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문학교죠. 네, 전문학교는 한국에도 아마 그 노동부가 허가를 내준 학교가 있어요. 네, 뭐 노동부가 허가를 내준 학교가 이제 그런 전문학교가 있는데 일본의 전문학교는 일본 현지 시도부에서 허가를 해준 학교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은 뭐 학사, 학위, 준학사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기술사 칭호가 이렇게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학교하고 이렇게 대학은 이렇게 구별이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전문학교는 기술을 배우러 가는 학교고 대학은 학문적인 거를 배우러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학교는 90%가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가 이론 수업을 하는데 특히 조금 이제 더 이렇게 관심이 있고 더 좋다고 생각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그렇게 가르쳐주는 강사로서 가르쳐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선봉부는 어떻게 그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와서 학교 수업을 해주셨나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제 호텔 매니지먼트과를 다니고 있는데 직접 이제 기업에서 오셔가지고 설명회도 하기도 하고 호텔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이 호텔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기업에서 와서 너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전부 다 코치를 해줍니다. 1대1로 해서 코치도 해주기도 하고 너는 이런 점을 보완해 오면 우리 기업에 성공을 할 수 있겠다까지 이렇게 부족한 점을 전부 다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지적을 줄여나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취업까지 이렇게 좀 올인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부족한 사람 없이 전부 다 취업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대학 교육은 한국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2학년 때는 이론 교양 과목 위주의 수업을 그리고 네. 3학년, 4학년 때는 전공 위주의 수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인 공부를 대학은 한국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문학교는 한국에도 노동부에서 허가를 해준 전문학교가 많이 있는데 네, 일본만큼 많지 않아요. 네. 일본은 네. 그런 학교들이 아까 선봉은 얘기했듯이 약 3,000개 정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졸업생들이 일본 현지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네, 또 전문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 또 대학은 뭐 대학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네. 그 한국 교육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